어느덧 개장 10년차를 맞이하는 통합터미널, 대도시 안에 있는 버스터미널답게 한눈에 봐도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차역과 함께 시위로 통하는 대중교통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버스터미널이 최근 운영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 터미널 내지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대구광역시 신천동에 있는 종합버스 터미널로 과거에 동부정류장, 금호 동양, 중앙, 한진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해서 재탄생한 곳입니다. 신천동은 대중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동대구역을 위시로 고속시외버스와 함께 도시철도 1호선과 구미경산 간 대경선 개통, 고속열차와 각종 일반 열차 등 시외로 연결되는 기차 등이 동대구역에서 모두 연계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자체는 신세계 측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운영권을 코리아 와이드 터미널 측에 맡겨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 와이드 터미널은 곧 경북고속에 속하기도 한 매일신문 미디어홀딩스 산하 단체가 됩니다. 동대구 터미널이 위치한 신천동은 고속도로 IC와 거리가 가깝지는 않은데 고속시외버스가 동대구 터미널로 들어올 때 시내도로를 이용하는 비중이 그다지 적지 않습니다. 신천대로로 운행하는 버스들이 많은 편인데 이쪽 도로는 정체가 특정 구간마다 항상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를 사용하는 고속버스는 만평역 앞에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을 항상 경유하는데 북대구 IC를 통해 운행하면 되는 다른 버스에 비해 그 변수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개장한 시기는 2016년 12월. 그 전까지는 몇 군데에 걸쳐 서로 다른 터미널들이 흩어져 있었던 만큼 행선지별로 이용해야 하는 터미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방면은 오직 한진터미널에서만 탈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통합 동대구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승객이 해야 할 것은 행선지별로 승차음이나 출발층 정도만 구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통합터미널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울산 동대구 구간처럼 시외 운수사와 고속사가 서로 취급하는 터미널이 같아지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1층을 하차장으로 쓰고 3층과 4층에 걸쳐 버스 타는 곳을 마련했는데 예비 용도를 포함해 승차음 수만 3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까지 플랫폼 수가 많은 것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들을 한 터미널로 모아서 처리하기 위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공간 측에 박차장도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여기는 통합터미널 체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주요 철도역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편의 경우 서울 방면 고속열차들이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수송해주고 경부선 경유 개통 특성상 열차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부행 고속버스의 경우 3시간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속열차에 비해 조건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오전 1시 30분까지 배차되고 시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매진 차량들도 몇 편씩 등장합니다. 노선이나 운행 계통 문제로 열차가 직접 이어지지 못하는 구간 또는 열차의 간격이 너무 길거나 할 경우 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동 터미널 자리가 상업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통합 동대구 터미널 개장 시기에 맞춰 영업을 시작한 백화점이 터미널 건축물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시 백화점이 들어섰고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까지 소유한 서울 반포동 사례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터미널들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터미널 단독 건축물의 규모는 큰 편이지만 정작 운영 규모가 작아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대구광역시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1에서 4층을 사용하고 운영 중이던 동대구 터미널은 세용 공간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고속과 함께 계열을 구성하는 코리아 와이드 터미널은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영난을 겪음에 따라 주로 영남이나 강원권 노선을 취급하는 4층을 철수하겠다고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측에 의사를 전했습니다. 버스 승하차와 승객이 사용하는 공간은 1에서 3층으로만 제한하고 임대계약은 올해 말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환승센터 측은 터미널 운영 측이 곧 철수할 4층을 활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로부터 개발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개발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4층은 환승시설에서 환승지원시설로 바뀌고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해당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로 자리 잡습니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환승시설 연면적은 19,860.44제곱미터로 조정됩니다. 철수한다고 밝힌 4층의 경우 승차업 수는 19개, 3층의 경우 2개가 모자라 17개로 구성됩니다.
4층을 제외하고 3층 플랫폼과 1층에 있는 몇 가지의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20개 이상은 확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뜸하게 운행되는 노선도 있는 반면 배차가 적지 않은 노선들도 있는데 3층까지 제한되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배분되어야 최소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3층에 여분 공간이 조금은 남았지만 결국 각 노선 배차 시간에 맞춘 플랫폼 배정이나 설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상태를 살펴보면 코리아 와이드 터미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은 2025년 3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정작 지난해 매출액은 2024년에 비하면 힘이 떨어지는 편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동대구 터미널뿐만 아니라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대구 국부시외 버스 터미널 등도 매일신문 미디어홀딩스에 속한 기업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실적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코리아 와이드 터미널과 함께하는 경북고속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데 경북고속의 2022년 이후 실적은 2024년을 제외하면 모두 손실이었습니다. 매출은 성장했어도 그것이 흑자 유지나 증대까지는 최대한 이어지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같은 계열사이자 대구에 본사를 둔 운수사인 진안고속의 경우에도 최소한 2차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몸집을 어느 정도 줄여가며 운영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혹은 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낭비가 일어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연 운수사나 터미널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운영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속시외버스와 관련한 부문을 맡는 단체가 웬만해서 사기업인 만큼 부채 상황도 아주 중요하지만 영업 손실이나 당기순 손실만큼 동력이 떨어질 만한 요소가 또 없습니다. 한편 환승시설 축소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와 기차 간 환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볼만한 요소. 최대 동선을 축소해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KTX와 터미널 간 환승시간은 기존 4.19분에서 3.64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4층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 할 입장이라면 오르내리는 번거로움이 큰 편이었지만 3층 승차원 출발이라면 에스컬레이터 등을 한 번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